안녕하세요. 느린 한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여름의 한창인 것 같기도 한데 벌써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추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 전보다는 약간 조금은 가을에 좀 다가간 것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은 좀 바람이나 이런 것이 좀 서늘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다가오는 가을을 좀 기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한자는요, 바꿀 태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파생되는 한자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시간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에 다른 한자 할 때보다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도 제가 찾는 과정에서 좀 많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한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바꿀 태자인데 이 글자의 어떤 원래 뜻이 무엇일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이 그림에서 상당히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웃고 있죠. 웃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입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이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사람의 입과 팔자주름을 형상화한 바로 그런 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 그래서 원래 의미는 바로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원래 의미가 세월을 거치고 해서 바뀌다 이렇게 바뀐 거죠. 의미가.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옆으로 서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이 웃는 모양. 그것이 바로 이 글자의 원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도 이렇게 웃음에서 바뀌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글자의 형태도 이제 이렇게 시대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골문으로 보이는 이 초기 모습이죠. 팔자주름이 잘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에서는 좀 굵어지죠. 획이. 그런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시황의 소전체에 오면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대칭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대칭으로 변하고 여기가 조금 더 구부러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예서체가 되면 조금 더 뭐랄까 문자적인 관점에서 좀 심플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그 웃는 입이잖아요. 웃는 입이죠. 입이 이 이전까지는 좀 잘 남아 있는데 이 이후로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뭉개지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입 모양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변형이 좀 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입이 잘 살아있죠. 그리고 우리가 표준 서체로 보고 있는 해서에서는 이런 형태로 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윗부분이 약간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이거는 중국에서 이런 서체를 쓰는데 이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팔자주름 모양이 아직은 한국에서는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8팔자처럼.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약자처럼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팔자주름 부분이 많이 좀 손상이 되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바꿀 태자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어 발음은 뚜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뚜이. 그래서 참고로 여기 뜻풀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자는 시는 바로 is죠. 뭐뭐는 뭐뭐다. A는 B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자는 바로 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게 기뻐할,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마음 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열자거든요. 잘 안 써지네요. 할 열자. 열자에 본자, 본래의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형의 아래, 요 글자가 있죠. 이 글자의 아래 부분, 하반이죠. 아래 부분은 요것도 is네요. 이런이라고 됐으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반, 이 글자의 윗부분은 이 사람의 이게 주둥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새의 주둥아리인데 이제 입을 얘기하겠죠. 주둥이, 입. 그래서 입 그 자체가 아니라 입의 그 다음에 미문이니까 웃음 짓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짓는 무늬. 그게 바로 아까 팔자주름이라고 그랬죠. 팔자주름. 요거를 형상화한 글자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 주역이죠. 주역에서는 이 태자가 이제 요 기쁘다는 글자다, 기쁠 열자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독특하게는 이 바꿀 태자가 또 예리하다 할 때 이 리자랑 예자죠. 예자랑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그렇죠. 날카로운 어떤 뾰족한 그 검, 그 창끝 같은 그런 부분이 바로 이 태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에서는 첫 번째는 뭐다? 웃는 모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카로움.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제시하고 있네요.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다? 바로 웃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자를 딱 보고 이게 참 그 한자가 왜 상형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상형.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본뜬다라고 하는데 정말 웃는 사람의 그 모습을 참 잘 본땄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글자를 보실 때 이 서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서 웃는다라고 하는 것, 웃는다라는 것을 거의 떠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그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뭐랄까 이 글자 딱딱해 보이는 한자를 보면서도 조금 이전보다는 약간 친숙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정을 생각해 보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 길이 머니까 바로 또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서 써보죠.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였다? 바꿀 태자였다. 바꿀 태라고 하니까 약간 떠오르는 게 change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영어 단어로 바꾸다. 그래서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을 보니까 역시 joy, 원래 이 글자의 뜻이 그거라 그랬죠. 웃는 모습이라고 했죠. 얼굴. 그래서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그렇죠, 명사죠. 기쁨. 웃으면 기뻐지죠. 기쁨. 그 다음에 cheerful talk이니까 유쾌한 대화죠. 유쾌한 대화.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to barter를 보니까 조금 어렵죠. 이게 영어 단어를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게 바로 물물 교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물 교환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change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또 서로 통할 수 있는 게 이 change 앞에 x를 붙이면 뭐가 되죠? 바로 exchange가 되죠. 그리고 이건 바로 교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꾸다 라고 하는 게 서로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은 교환이 되니까 이 태자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조금 더 쉽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to trade니까, 자, 트레이드는 아시죠? 서로 이제 무역하는 거잖아요. 이제 무역. 그게 바로 또 물물 교환도 어떻게 보면 무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barter라고 하는 이 어려운 영어 단어는 그 트레이드다. 그래서 barter는 트레이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왔네요. 그쵸? to exchange. 그래서 뭔가 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을 바로 이 태라고 한다. 그래서 바꿀 태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오버는 뭔가 찾아보니까 누구에게 뭔가 돈을 건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A, B가 있으면 이 사람이 A가 B한테 물건을 준다고 하면 B는 A에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살고 있는 곳이 그 읍이에요. 읍. 그 보면 시, 그 다음에 군, 그 안에 읍, 그 다음에 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읍인데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 그 장터도 있고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은 아니지만 그 읍내에 나가면 이렇게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물론 이제 읍이지만 또 마트도 있고 큰 마트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물건을 주니까 돈을 건네받는 것, 그게 바로 페이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이업은 이게 뭔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신중하게 무게 같은 거를 재는 것, 재다, 이것을 웨이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때때로는 이 군대 할 때 이 대자로 사용될 때도 있다. 근데 이 용례는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자에 대해서 이제 글자 설명을 또 요 괄호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came out of human mouth. 뭔가 이 칼그렌, 이 사전에 저자인 칼그렌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을 특이하게 아까는 그 팔자주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잘못된 주장이죠. 이제 팔자주름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여튼 이 입에 요 밑에 입이 있으니까 요 입에 뭔가 말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뭔가 이 말씀 설자, 여기 이 태자에 말씀 언이 들어가면 우리가 설명하다 할 때 바로 설명이라고 하죠. 설명하다고 할 때 이 말씀 설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말씀 설자랑 뭔가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ords라고 하는 것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설명이 원래의 뜻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웃음이죠. 웃음. 이거를 머리에 두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 in a leaky passage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중국 고대 책 중에 그 예에 관한 기록인 예기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예기라는 책의 어떤 문맥에서 serves for 설, 그래서 여기서는 설이라고 써있지만 여기는 열이죠. 기쁘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의미가 쓰여진 기록이 얘기에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음 기호가 좀 어려운데 쉽게 하면 바로 열이라고 보면 돼요. 열. 그래서 우리가 왜 열렬히 사모한다,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열렬이죠. 열렬히 사모한다 이렇게 할 때 뭔가 이게 상당히 조금 뜨거운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 약간 기쁨의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발음 자체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열이라고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가 아니라. 그래서 in the sense of joy, 바로 이 기쁨의 감정일 경우에는 열이라고 발음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이 기쁠 열자, 요 마음 심자가 들어간 글자를 가지고 이 열의 의미를 조금 더 enlarged,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자에서 보면 기본 글자가 있고 그 기본 글자에 이제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뭐랄까, 이 안에 이제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 조금 더 강조하고 확대시키고 싶어 할 때 요 본 글자에다가 이 기쁜 것은 마음이니까 요 마음을 추가해 주는 식으로 이게 글자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뭔가 이 태라는 글자 안에서 설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싶을 때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 원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내재된 글자 의미 중에 설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원으로 보다 특화시키는 거고, 이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마음 심자를 가지고 더 집어넣어서 더 또
또 다르게 특화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확장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장성. 그래서 한자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개별적으로 뭐 많이 아는 것보다 이 글자의 원래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이 글자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enlarged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do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태나 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나 탈인데 would then be 이건 variation이죠 of the same stem. 그래서 이 발음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이 열이라고 하는 것과 이 태나 탈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서로 same stem이니까 같은 뭘까요?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뿌리. 그래서 발음은 태, 열, 탈로 다르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같을 동자를 한번 써볼게요. 동일 뿌리.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좌전으로 보이는데 그 어떤 예로 또 자 여기는 요게 태고요. 보니까 요게 받침이 있는 거 보니까 요게 탈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열자가 또 탈자로도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us the archaic phonetic habitus of the world is rather obscure. 좀 길고 어려운 영어 문장이네요. thus는 바로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The archaic phonetic habitus. archaic은 이제 옛날 시대죠. 고대. 고대의 폰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죠. 핸드폰 할 때 그 폰이니까 음성이죠. 음성 틱이니까 적이죠. 발음도 비슷하죠. 음성적 하비투스는 야 이게 무슨 단어지? 라고 딱 어렵게 느껴지는데 바로 헤빗이죠. 헤빗. 헤빗이 뭐죠? 우리 취미나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로 또 습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 단어의 어떤 고대의 음성적인 습관, 그렇죠. 이 단어죠. 이 단어의 고대의 음성적인 습관은 rather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다소 어떻다, 다소 obscure. obscure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카메라 원래 우리 사진 찍는 카메라의 정식 이름이 카메라 obscure죠. obscure.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지금은 막 해상도가 뭐 엄청 잘 나오죠. 그래서 실물인지 사진인지 모를 정도지만 그 초기의 카메라는 뭔가 화질이 쉽게 말하면 화질이 꽝이었죠. 꽝. 완전 이게 뭐 형체가 맞나 이런 식으로 막 흐릿했어요. 흐릿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카메라 옵스큐어의 옵스큐어라고 하는 게 약간 흐리멍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흐릿하거나 어떤 그 피사체가 애매하게 보이는 거죠.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obscure. 그래서 약간 흐릿한 것을 찍는 도구. 이것을 카메라 obscure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obscure는 애매한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 글자, 이 태자라고 하는 글자의 발음은 고대의 음성적인 어떤 발음 습관은 뚜렷한 것이 아니라 애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경우는 태라고 발음하다가 열이라고 발음하다가 뭐 탈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막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적인 특성이 이후에 저희가 보게 될 이 글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탈로 발음이 됩니다. 탈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절,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열, 아까 기쁘다라고 했죠. 열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열로 발음이 됩니다. 예. 그리고 뒤에 예를 들면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설로 발음이 됐죠. 설로 발음이 됐고, 그리고 이 글자에 쇠금자가 들어가면 그 받침이 리을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발음이 날카로울 예자로 발음이 되고, 이 설자 같은 경우도 때로는 어떤 경우는 새로 발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글자의 발음이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서로 통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 태자라고 하는 거 안에서의 다양한 의미들도 있고 그거에 동반해서 또 다양한 소리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꿀 태자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뜻과 발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꿀 태자에 대한 이 다양한 의미와 소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음 글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태자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달월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고기 육자죠. 우리 가끔씩 우리가 뭐 돼지고기, 뭐 삼겹살이라던가 아니면 뭐 갈비살 같은 거 먹긴 하죠. 구워서 맛있게 먹는 그 고기인데 바로 이 고기 육자를 이렇게 써서 정식으로 쓰자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쓰면 획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왼쪽 부분을 이렇게 달월자 모양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 같은 데서는 육달월이라고 하죠. 보면 이렇게 고기 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육자 육달월이 들어가면 바로 벗기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벗을 탈 아까 이제 이 태자가 발음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다시 보면 태, 그 다음에 열, 탈 이렇게 된다 그랬죠. 바로 요 탈 부분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보시면 peel off니까 요게 과일이나 뭔가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기는
껍질을. 그 다음에 오프는 오는 붙어 있는 거고 오프는 떨어지는 거니까 껍질을 떼다 혹은 뭐 벗기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 여기도 스트립 오프니까 또 오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스트립도 어떻게 보면 벗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옷을 벗는 쇼를 스트립 쇼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과 스트립. 예, 그 다음에 또 언드레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옷가게 같은 거 갈 때 옷가게 가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사람같이 그렸네요. 그렇죠? 옷이 걸려져 있고 여기 작은 그 탈의실이라고 있죠. 탈의실. 그게 바로 요 탈자. 그래서 한번 한자를 만들어 볼까요? 이 태자에다가 고기 육자, 벗길 탈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이겠죠. 그래서 옷의자. 이렇게 하면 탈의실 할 때 탈의가 됩니다. 실까지 이렇게 써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탈의실. 옷을 벗는 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언드레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move, 제거하다. 제거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랄까 껍질을 벗기는 그런 의미로는 우리가 탈피한다라고 하는 거죠. 탈피. 탈피도 한번 써보면 그 다음에 껍질 요 P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탈피. 껍질을 벗는 것. 예를 들면 애벌레들이 뭐 이렇게 탈피 같은 거를 하죠. 뱀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요 escape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 떠오르는 말이 우리가 탈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요 탈자에다가 나갈 출자 이렇게 하면 탈출입니다. 영화 같은 거 탈출하는 영화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보죠. 그 다음 escape 하니까 또 avoid도 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scape는 또 avoid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자는 이렇게 뭔가 옷을 벗는다던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뭔가 껍질을 벗기는 탈피,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탈출한다 할 때도 이 탈자가 쓰인다. 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탈자는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다음 글자인 이 글자는 거의 우리가 쓸 일이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근데 보면 사전에 어떤 동자라는 나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동자, 기둥, 그 다음에 절자라고 합니다. 동자, 기둥, 절자. 그래서 바로 뜻을 보면 스태프가 우리가 원래 뭐 방송국 같은 데에서 일하는 어떤 뭐 물건을 나르고 하는 사람들 스태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직원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막대기란 뜻이 있대요. 스태프에. 그리고 케인도 뭐 비슷한 의미라고 합니다. 막대기라던가 뭔가 지주, 뭔가 이렇게 버티는 나무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럽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뭐 무슨 서클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곤봉이라고 하는 나무로 된 곤봉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거의 자주 쓰지 않으니까 굳이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죠.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요 글자는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많이 했죠. joy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기쁠 열자. 예, 기쁠 열자. 그래서 여기 바로 joy, 그 다음에 rejoice는 예, 동사로 이제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기뻐하다. 예, 그래서 joy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joy는 주로 명사니까. 예, 그 다음에 또 pleased는 이것이 기쁜이니까 어떤 형용사죠. 예, 그 형용사로도 쓰인다. 그 다음에 to please는 예, 기쁘게 하다죠. 기쁘게 하다. 예. 그래서 maybe cognate. 예, 이것도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동일 개통이라고 하는 거죠. 동일 개통. 그래서 maybe cognate to title word. 아까 title word가 바로 이 팔자 주름 있는 태자였죠. 그래서 이 태자와 바로 동일 개통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동일 개통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글자의 포인트는 바로 joy다. 웃는 얼굴.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는요, 딱 생각나는 게 우리가 도서관 가면 거기서 책 보는 곳을 뭐라 그러죠? 열람실이라고 하죠. 예, 열람실 할 때 바로 이 열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살펴볼, 우리가 책을 열람한다고 하는 거는 책을 예, 살펴보는 거죠. 는 것. 그래서 살펴볼 열자. 예, 이렇게 문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문을 이렇게 열고 약간 살펴보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뜻을 보겠습니다. to pass through. 그래서 어딘가를 지나쳐 어딘가를 통과해서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pass through는 약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뭔가 지내다 혹은 겪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겪다. 또 어딘가를 통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겪는다 라고 하는 뜻과 통할 수 있겠죠. 통과. 근데 뭔가 겪는다 라고 하는 건 바로 예, 경험한다 라고 하는 거랑 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다음에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to inspect. 자, 이거는 안이라는 뜻이고, spect는 어근으로 to see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런 그릇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로 다시 쓰자면 look into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뜻과 관련해서는 조사한다 혹은 살펴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본다. 예, 그리고 조사한다의 또 다른 동사로 또 examine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inspect와 examine는 이제 비슷한 뜻이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look at, 뭔가를 보다. 예, 여기 또 살펴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누군가가 빼꼼히 바라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펴볼 열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에 한자들 같은 경우 근데 발음이 탈, 절, 열, 열 이렇게 되는데 다음 글자인 이 글자는 바로 발음이 특이하게 예로 발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하면서 예,
떠오르는 말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리하다. 그래서 이 태자를 쓰고 이 금속이 나와 있잖아요. 쇠금자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뭐랄까 뾰족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뾰족함. 그래서 뾰족하면 바로 예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예리라고 하는 한자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이 예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절묘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딱 포커스를 잡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날카롭다 혹은 예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죠. 그래서 사전상 이 글자는 날카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울 예자. 날카로울 예자. 그래서 딱 말씀드린 이 예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티드, 뭔가를 딱 집어내는 거죠. 딱 집어내고 샤프니까 이게 뾰족하다는 거죠. 뾰족.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 발음 부분이 리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뾰족한 쇠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 뾰족하다. 이 두 개도 같은 뜻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hin, 뾰족하다는 거는 상당히 얇은 거죠. 그래서 thin이란 뜻이 있고, 또 small이라고 하는 뜻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하다는 것이 또 acu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뾰족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hred라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였는데 찾아보니까 예민하다 라는 뜻이래요. 예민한.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예민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예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shredd는 뭔가 예민하거나 기민한 그런 뜻인데, 이 예민을 한번 한자로 써보면 뾰족한 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할 때 매자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예민하다 이런 글자가 됩니다. 여기에 바로 또 이 예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둔감한 사람보다는 좀 민감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촉이 빠르다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바로 shred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예민한. 잘 안 쓸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어떤 영어 소설이나 이런 책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민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여기 clever 그리고 smart, 똑똑한 경우로 스마트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게 날카로울 예자는 우선 첫 번째 어떤 표면적인 의미는 뭔가 뾰족한 이란 의미지만 이것이 약간 추상적으로는 뭔가 예민하거나 똑똑하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었는데 여기 말씀 원자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말씀, 설. 우리가 왜 설명한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설자를 쓰죠. 그래서 말씀, 설. 그런데 요거는 발음이 바뀌면서 뜻도 달라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죠. 달래다 할 때는 세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봤던 기쁠 열자랑 통해서 때로는 기쁠 열로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뭐 부력 열화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예, 뭐 친구가 멀리서 오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할 때 이렇게 써 있는데 뜻을 풀이할 때는 이 마음 심자가 있는 이 열자로 풀이해라 라는 주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글자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두 개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 설명을 절묘하게 하면 그러면 기쁘죠. 예, 기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벗을 탈자랑도 이제 봤는데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뜻을 벗기는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저도 지금 이렇게 단어 풀이나 이제 문장 풀이를 하면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뜻을 벗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벗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설명이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탈과 그 다음에 설과 그 다음에 마음 십자가 들어가는 열자가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한번 뜻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말씀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발음이 나오네요. T 받침이니까 S가 나오고요. 하니까 이게 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설. 그래서 설이라고 할 때는 바로 speak, 말한다라고 하죠. 말씀설이니까. 그 다음에 talk, 그 다음에 say, 다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뜻으로 scold, scold라는 거는 뭔가에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약간 나무라는 거죠. 꾸짖는 거, 꾸짖다라고 표현하죠. 지읒 받침으로 꾸짖다. 이것도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니까 꾸짖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narrative는 뭔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 발음 보니까 CI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새로 발음한 것 같아요. 새라고 했을 때 아까 달랜다고 했죠. 그래서 카운셀은 상담하다. 상담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뭐 공자님도 그렇고 맹자님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설득하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유세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유세하다. 그런 사람은 유세객이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거할 때 유세하다라고 해서 선거 유세란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면 놀 유자에다가 놀 유자에다가 바로 이 말씀 설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설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발음이 이 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가 결국은 본인들을 찍어달라고 이제 설득하는 거잖아요. 설득하는 거니까 이것이 또 상담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o counsel. 요게 아까 보면 두 번째,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기쁠 열자 해서 also 이 열자
열자로도 기쁠 열자로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약간 변칙적으로 새로 발음이 되거나 열로 발음이 되면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설자에 비해서 이 다음 요 글자는 또 우리가 자주 안 쓰는 글자예요. 근데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옷걸이가 있고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척하고 이렇게 걸쳐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 다 뭔가 수건 이런 의미랑 관련이 있고, 이 글자 자체는 우리가 수건 건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전체의 의미도 수건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 글자가 수건, 수건 발음이 요거랑 같아요. 수건 세자 이렇게 됩니다. 수건 세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핸드커치프인데 이렇게 행커치프라고 하죠. 행커치프가 바로 손수건이죠. 여기 핸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행커치프. 그래서 자주는 쓰진 않지만 혹시나 우리가 뭐 중국이나 대만, 뭐 홍콩 이런 데 갔을 때 이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수건 걸어 놓는 거구나 라고 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엄청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가 매달 내지만 별로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죠? 텍스죠. 텍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이 세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바로 세금이 되죠. 세금. 그런데 옛날에 세금은 요새는 돈으로 내지만 옛날에는 벼를 가지고 냈나봐요. 요게 벼화자죠. 요게 벼화자.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내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대동미라고 해서 쌀로 내긴 하게 되죠. 제도가 바뀌어서 여기 바로 쌀미니까 옛날부터 세금은 요 벼 혹은 쌀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글자는 이 벼화자가 들어가서 세금 세자죠. 세금 세자. 그래서 뜻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 그렇죠. 세금. 그런데 오브 프로듀스니까 어떤 제품에 붙어 있는 세금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거기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부가가치 세가 들어가죠. 부가가치 세. 요거 바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흥미로운데요. teeth가 뭔가 했더니 바로 10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그 교회에서 그렇죠. 매달마다 본인이 받는 월급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을 이제 11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전이 저자인 칼그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독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도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의 이제 세금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교회에다 내는 세금이겠죠. 복을 빌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 근데 좀 낯설긴 하죠. 그런데 또 새롭긴 합니다. 그 다음에 레비는 찾아보니까 그냥 세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 그 다음 duty on goods라고 해서 어떤 상품들에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의무.
그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그거에 뭐 10분의 1이건 20분의 1이건 팁 같은 걸로 얹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세금 세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보면서 한번 제가 외워가지고 한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팔자주름 있는 입이라 그랬죠. 그랬으니까 원래의 뜻은 뭐였다? 웃음이라는 뜻이었는데 사전을 찾으면 뭐다? 체인지라 그랬죠. 바꿀 탈자 이렇게 된 거죠. 탈이 아니었죠. 헷갈리네요. 바꿀 태자 태. 하지만 발음이 뜻에 따라서 탈이 되기도 하고 열이 되기도 하고 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고기 육자, 육다롤에 들어가면 딱 떠오르는 게 벗다 혹은 벗기다였죠. 그래서 벗을 탈이었죠. 벗을 탈.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벗는 그런 동물들 탈피 동물이라고 할 때 탈피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옷을 벗는 걸 탈의라 그랬죠. 탈의실 할 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묶여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탈출하는 할 때 탈출 이렇게 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말도 그런 것 같아요. 벗기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 탈출할 때는 우리가 벗어나다 라는 말도 하잖아요. 벗어나다.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벗다랑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뭔가 어딘가에 예를 들면 그 누에고치 같은 게 알 같은 데 있다가 그것을 벗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탈피 탈이 할 때의 의미와 탈출할 때 아까 escape였죠. escape라고 하는 뜻이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말과 그 한자어와의 어떤 이런 공통적인 특성이 유사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거의 볼 일이 없는 글자라고 그랬죠. 근데 뭔가 아까 제 기억에 어떤 기둥이라던가 뭐 지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지만 동자나무 발음이 또 특이했어요. 절이었어요. 그렇죠? 절. 그 다음에는 자주 사용하는 마음이니까 아까 여기에 joy였죠. 기쁨. 그래서 기쁠 열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떠올려서 찾았던 게 최근에 프로 중에 그 가수 유희열 씨가 MC로 나오는 대화의 희열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죠. 여기 보면 이 희열이라고 할 때 이 열자가 바로 요 마음심자가 들어갈 간 열자입니다. 희열. 희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쉽게 풀이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화의 희열이라고 하면 대화할 때의 기쁨이다. 그런 의미고요.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우리가 요 문이 있죠. 예, 문이 있는데 제가 문을 살포시 열면서 들여다보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책을 열람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살펴볼 열자. 예. 그래서 대표적인 뜻으로 열람한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조사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조사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쇠금자가 있으니까 뭔가 날카롭다라고 하는 뜻이죠. 뾰족하다 혹은 날카로움. 그렇다는 얘기는 날카로울 예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날카로울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끝이 뾰족한 걸 예리하다 혹은 생각이 예리하다 라고 할 때도 쓰고,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좀 예민해 라고 할 때도 이 예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예민한 거는 또 똑똑하다라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했죠. 똑똑함, 스마트. 예, 그 다음은 세 가지 발음, 세 가지 뜻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할 때는, 설명하다 할 때는 말씀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새였죠. 새고 이게 상담한다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상담, 그 다음에 설득,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상대방을 결국은 달래는 거죠. 달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막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왕들을 만나러 다니죠. 왕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 자체를 유세한다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건데 왕이 설득을 하려고 하면 잘 달래야 되겠죠. 말로. 그래서 달래다. 달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라고 했죠. 그래서 달랠 새.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세 번째 뜻이 나와 있네요. 요 기뻐할 열자와 통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쁠 열, 이렇게 세 가지 발음과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네요. 바로 수건. 그러면 수건, 요 달릴 새랑 발음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수건새 이렇게 되겠네요. 수건새. 그리고 우리가 세수하니까 이렇게도 한자는 다르지만 세수할 때 요 새랑 이게 또 발음이 같네요. 그렇죠. 세수한 다음에 우리가 수건으로 닦으니까. 그 다음에 행커치프 해서 손수건. 그 다음 여기 벼화자가 들어가서 옛날에 쌀이나 벼로 뭐를 냈다? 세금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여기서도 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외웠던 대로 한번 바둑으로 치면 이걸 복기라고 하죠. 복기를 한번 해봤는데 신기하게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명만 이렇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쭉 다 지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린 거랑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서 퀴즈 풀듯이 한번 해보셔도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오늘 상당히 그 분량이 많았는데요. 예, 이 분량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